두 명의 핵심 플레이어가 등장합니다. 한 명은 경보를 울리는 화재 경보기, 즉 우리의 감정이고요. 다른 한 명은 그 경보를 듣고 출동하는 소방관, 바로 우리의 이성입니다. 왜 우리는 사소한 말 한마디에 유독 마음이 무너질까요? 반대로 어떻게 하면 우리 뇌를 좀 훈련시켜서 이런 상황에 더 지혜롭게 대처할 수 있을까요? 오늘 그 과학적인 방법을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이런 말 들어보신 적 있으시죠? 친한 사람이 웃으면서 툭 던진 말인데 이게 몇 시간, 아니 며칠 동안 머릿속에서 계속 맴도는 그 기분, 다들 아실 거예요. 바로 이게 오늘 우리가 풀어볼 핵심 질문입니다. 이 차이는요, 단순히 성격이 예민하거나 의지가 약해서가 아니에요. 우리 뇌가 그 말을 처리하는 방식에 아주 근본적인 차이가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런 순서로 한번 알아볼게요. 먼저 우리 머릿속에 있다는 화재 경보기가 대체 뭔지 알아보고, 진짜 문제는 속도가 아니라는 새로운 관점을 한번 볼 겁니다. 그리고 나서 경보가 울렸을 때 바로 멈추는 3단계 기술, 더 나아가서 경보기 성능 자체를 업그레이드하는 방법, 그리고 마지막으로 오늘부터 당장 시작할 수 있는 뇌훈련 계획까지 차근차근 명확하게 짚어드릴게요. 자, 첫 번째입니다. 우리 뇌 속에는 아주 오래된 보안 시스템이 하나 깔려 있어요. 저는 이걸 화재 경보기라고 부를 건데요. 감정적인 위협이 딱 감지되면 그냥 즉시 울려버리는 초고속 경보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시스템에는 두 명의 핵심 플레이어가 등장합니다. 한 명은 경보를 울리는 화재 경보기, 즉 우리의 감정이고요. 다른 한 명은 그 경보를 듣고 출동하는 소방관, 바로 우리의 이성입니다. 근데 이 둘의 역할은 완전히 달라요. 경보기는요, 수만 년 전부터 정확성보다는 속도를 선택하도록 진화했어요. 왜냐하면 일단 피하고 보는 게 생존에 유리했으니까요. 반면에 소방관은 상황을 좀 더 정확하게 파악하고 문제를 해결하는 데 집중하죠. 이 속도 좀 보세요. 정말 놀랍지 않나요? 0.04초. 우리의 감정덕 경보기는 0.04초 만에 울립니다. 눈 한 번 깜빡이는 시간의 10분의 1도 안 되는 그야말로 찰나의 순간이죠. 이건 여러분이 유독 예민해서가 아니에요. 덤불 속에 저게 뱀인지 그냥 바람인지 확인하기 전에 일단 피해야 했던 우리 조상들의 생존 본능이 뇌에 그대로 남아있기 때문인 겁니다. 그런데 이성적인 소방관이 현장에 도착하는 데는 무려 0.3초나 걸립니다. 경보기가 울리고 나서 거의 7배나 늦게 도착하는 거예요. 감정이 이성보다 항상 한 발 앞서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소방관이 출동하기도 전에 경보기는 이미 우리 몸과 생각의 통제권을 다 장악해버리는 거죠. 그럼 소방관을 더 빨리 훈련시키면 될까요? 사실 우리 대부분이 그렇게 노력하잖아요. 감정을 억누르려고 애쓰고. 근데 그럴수록 더 힘들어지죠. 이제 관점을 완전히 바꿔야 합니다. 진짜 핵심은 반응 속도가 아니었거든요. 핵심은 바로 이겁니다. 한 신경과학 연구를 보니까 회복 탄력성이 높은 사람들의 뇌에서는 이 경보가 단 몇 초 만에 꺼졌어요. 그런데 다른 사람들의 뇌에서는 그 경보가 몇 분, 심지어 며칠 동안이나 계속 울리고 있었던 거죠. 혹시 누군가의 불쾌한 말을 며칠째 곱씹고 있다면 그건 내 머릿속 경보기가 아직도 안 꺼졌다는 아주 명백한 신호입니다. 혹시 나는 원래 이렇게 예민한 사람이야 라고 생각해 오셨다면 이제 그 생각을 잠시 멈추셔도 좋습니다. 최근 연구를 보면 감정을 만드는 뇌 영역과 감정을 조절하는 뇌 영역이 물리적으로 완전히 분리되어 있다는 게 명확히 확인됐거든요. 이게 무슨 뜻이겠어요? 경보기가 좀 예민하게 타고났다고 해도 소방관까지 무능할 필요는 없다는 겁니다. 소방관은 얼마든지 따로 훈련시킬 수 있다는 얘기죠. 자, 그럼 이제 진짜 중요한 거. 경보기가 시끄럽게 울리는 바로 그 순간 우리가 바로 꺼내 쓸 수 있는 즉각적인 소화기 기술 3가지를 알아보겠습니다. 이 3가지 단계는 순서대로 착착 진행됩니다. 먼저 호흡으로 시간을 벌고 3인칭으로 관점을 바꿔서 거리를 둔 다음에 마지막으로 감정의 이름을 붙여서 정밀 진단하는 거죠. 자, 하나씩 자세히 살펴볼까요? 제일 먼저 소방관이 도착할 물리적인 시간을 벌어야 합니다. 방법은 간단해요. 코로 4초 들이쉬고 입으로 8초 내쉬세요. 여기서 핵심은 날숨을 들숨보다 2배 길게 하는 겁니다. 이 긴 날숨이 우리 몸의 부교감 신경계를 활성화시켜서 뇌에 지금은 안전해, 괜찮아 하는 강력한 신호를 보내거든요. 그럼 즉시 경보 소리가 줄어들기 시작합니다. 이걸요, 평소에 하루 3번씩 아무 일 없을 때 연습해두세요.
그러면 진짜 위기 상황에서는 내가 생각하기도 전에 몸이 자동으로 반응하게 됩니다. 자, 호흡으로 시간을 벌었다면 이제 관점을 바꿀 차례입니다. 나라는 단어를 잠시 빼고 자기 이름을 넣어서 3인칭으로 상황을 말해보는 거예요. 예를 들어 내가 지금 너무 창피하다가 아니라 지금 영희의 얼굴이 뜨거워지고 있네 처럼요. 이 간단한 언어적 변화만으로도 우리 뇌의 활동 중심이 감정의 중심인 편도체에서 이성의 중심인 전두엽으로 쓱 이동합니다. 힘 하나 안 들이고 불길 속에 있던 당사자에서 상황을 지켜보는 관찰자로 모두가 바뀌면서 감정의 강도가 극적으로 줄어드는 거죠. 마지막 단계는 내 감정에 구체적인 이름을 딱 붙여주는 겁니다. 그냥 짜증나 에서 멈추는 게 아니고요. 이건 무시당했다는 느낌인가? 아니, 여러 사람 앞에서 망신당했다는 수치심에 가깝다처럼 한 단계 더 들어가는 거죠. 이렇게 감정에 구체적인 이름이 붙는 바로 그 순간 뇌는 경보기 모드에서 분숙 모드로 전환됩니다. 드디어 소방관의 스위치가 탁 켜지는 겁니다. 자, 지금까지는 이미 울린 경보를 끄는 소화기였다면 지금부터는 아예 경보기가 잘 울리지 않도록 체질을 개선하는 일종의 시스템 업그레이드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 장기훈련은 바로 문장의 주어를 나에서 상대방으로 바꿔보는 습관입니다. 이렇게 하면 뇌에 들어오는 입력 신호 자체가 달라져요. 예를 들어 상사가 왜 이것밖에 못해라고 쏘아붙였을 때 내가 능력이 부족한가? 이게 아니라 저 사람이 지금 마감 압박 때문에 엄청 심한가 보네 라고 주어를 바꾸는 겁니다. 그러면 뇌는 이 상황을 나에 대한 공격이 아니라 상대방에 대한 정보로 재분류해요. 그럼 경보가 울릴 이유 자체가 사라지는 거죠. 이건 꾹 참는 거랑은 근본적으로 달라요. 에너지가 전혀 소모되지 않습니다. 두 번째는 경보기 자체의 민감도를 조절하는 스트레스 접종 훈련입니다. 일상에서 의도적으로 작은 사회적 불편함을 경험하면서 경보 시스템의 기준선을 점차 높여나가는 거죠. 예방접종 맞는 거랑 비슷해요. 마치 근력 운동처럼 단계적으로 불편함의 강도를 조금씩 올려가는 거예요. 너무 편안한 환경에만 있으면 경보기는 아주 작은 자극에도 과민 반응하게 되고요. 또 너무 강한 스트레스는 아예 시스템을 망가뜨리죠. 하지만 이렇게 관리 가능한 수준의 불편함을 의도적으로 반복 경험하면 뇌는 이 정도는 위협이 아니구나 라고 학습하게 됩니다. 예전에는 하루를 통째로 망가뜨렸던 말에도 경보기가 반응하지 않게 되는 거죠. 왜? 경보기가 울리는 기준선 자체가 올라갔으니까요. 자, 이제 모든 걸 종합해서 정리해 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이제 두 가지의 아주 강력한 도구함을 갖게 되신 겁니다. 정리하자면 이렇습니다. 여러분은 이제 두 종류의 도구를 갖게 된 거예요. 하나는 경보가 울렸을 때 즉시 끄는 소화기 기술, 즉 호흡 3인칭 전환 이름 붙이기고요. 다른 하나는 경보가 애초에 잘 울리지 않는 뇌로 체질을 개선하는 시스템 업그레이드, 바로 주어 바꾸기와 스트레스 접종이죠. 불은 당연히 즉시 끌 수도 있어야 하지만 애초에 불이 잘 나지 않는 환경을 만드는 게 더 근본적인 해결책 아니겠어요? 이 둘은 항상 함께 가야 합니다. 꼭 기억하세요. 여러분의 뇌는 고장난 게 아닙니다. 그저 수만 년 전에 설계된 경보기가 아직 업데이트되지 않았을 뿐이에요. 그리고 여러분은 더 이상 그 경보기에 질질 끌려다니는 사람이 아니라 그 경보 시스템 전체를 관리하는 소방서장입니다. 오늘부터 여러분 안에 그 유능한 소방팀을 직접 훈련시켜 보시는 건 어떨까요?